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.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이 세간의 관심 속에 이제 재판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모두 7번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밖에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. 이번에 이제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상화원 리조트 사건. 이 국내에 있는 리조트 네, 그렇습니다. 죠. 이 김지은 씨가 밤중에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부인이 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. 두 가지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간음, 즉 성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업무상 위력 관계였었냐가 중요하거든요. 예. 근데 지금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둘 간에 성립되었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. 예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자는 침실에 비서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좀 여성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에 대해서 뭐 질투심 내지는 다른 뭐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원 리조트 사건이 과연 정말인지 아닌지가 사실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 8월 18일 정도에 중국 대사 부부를 응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만찬을 즐겼고 밤 11시 정도에 침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얼핏 깼는데 깨서 보니까 김지은 씨가 자기 침실 뭐 발치 쪽에서 자기네들을 3, 4분 정도 지켜보고 있더라. 이게 이제 민주원 씨 얘기의 핵심이거든요. 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부부가 자는 침실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. 일단 구조 자체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은 씨 주장은 본인은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앞쪽에 서 있었었는데 불투명한 그런 유리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본인은 그 앞에서 좀 보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말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침실 근처에 김지은 씨가 온 거는 맞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예. 그렇다면 그 침실 안에 들어갔느냐 뭐 바깥에 있었냐도 조금 얘기가 되겠지만 침실 근처에 그 시간에 왜 있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됩니다. 예. 부인 민주원 씨는 이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털어놨어요. 네.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제지를 못했던 거죠?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뭐 재판정에서 뭐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실눈으로 3, 4분을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때 좀 뭐 후회를 했다라고는 뭐 취지의 뭐 얘기도 하는데요. 어쨌든 이제 이 전반적인 틀에서 그 봤을 때는 이와 같이 그 위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즉 안 전 지사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많은 그 책임을 좀 김지은 씨에게 돌리려고 하는 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예. 그것이 행동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평판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본인의 그 감정을 그 섞어서 뭐 예를 들면 홍조 띈 얼굴로 귀여운 척을 했다. 뭐 이런 증언도 그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이 판사가 얼만큼 인정해 줄까가 사실 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팩트를 그 얘기해야 되는데 개인의 그 감정에 근거해서 더군다나 성폭행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일정한 성격과 특성과 이성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아예 그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사항에 있어서도 판사가 그것을 제지한 것 같습니다. 예, 제지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감정적인 그 이야기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해달라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략적인 그 측면에서 지금 그 김지은 씨의 행동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연정에 그 치우쳐 있고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 있어서 위험한 행동을 늘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더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그 남편을 결국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의 그 사실관계는 사실 모릅니다. 왜냐하면 이 CCTV를 이 그 방해 구조라든가 정말 들어갔는지 이것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180도의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말을 판사가 더 신빙성 있게 믿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. 예. 김지은 씨 입장은 뭐
들어간 적 없다. 이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침실엔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앞쪽에 불투명한 유리로 가려져 있는 그 앞쪽에는 있었다. 그 앞쪽에 간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수행 비서로서 걱정을 했고 문 앞에서 대기했다. 예, 이런 그 주장입니다.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지금 비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모시는 분의 전화를 착신으로 보통 받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 이후부터는 그 지사에게 예를 들면 전화가 오게 되면 혹은 문자가 오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김지은 씨한테 전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날 김지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옥상에서 2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옥상에서 2차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한 내용의 문자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그 문자를 보고서 아 이거는 우리 지사님한테 좀 뭔가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가서 있었었고 그 계단에서 아마 침실이 좀 보였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침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좀 보려고 했는데 안에서 사람들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보다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물론 문자가 있는 건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날은 상하원 리조트에서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서 밥을 먹는 자리였잖아요. 예.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 대사 부부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이 안희정 씨한테 갑자기 부인이 뭐 전화해서 혹은 문자해서 옥상에서 2차 하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첫 번째로는. 두 번째로는 그 모임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모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분명히 와 있는 걸 아는데 부부가 자는 시간인 12시 정도에 그 문자를 지사한테 보냈다?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. 또 하나는 이 둘이 만약에 있는 이 상하원 리조트에서 있다는 걸 알고 또 혹시 안희정 전 지사나 이 김지은 씨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전화가 보통은 다 비서에게 착신된다라고 하는 걸 알 텐데 그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문자를 보냈을까? 생각해 본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희정 전 지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옥상에서 2차 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겠습니까?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김지은 씨 측의 주장이 이제 맞으려고 한다면 옥상에서 2차라고 하는 그 문자를 누가 보낸지 모르겠지만 그 문자가 같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2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2차를 하자라고 하는 말이 안 맞을 테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수행하는 비서로서 그냥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보았다?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예, 어떻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 현장 검증이라고 하나요? 현장 조사 같은 것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내지는 부부 침실을 사실 아무리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부부 침실에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구조였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변호인 측이 요청한다면 혹은 검찰 측이 요청한다면 현장 검증 가서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시점은 사실은 지금 거기 이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그렇죠. 1차로 일어난 그렇죠. 한 달 뒤잖아요. 이게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을 예.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번 정도가 일어난 이후에 사실 있었던 일이 거기 있었던 때문에 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그게 업무상 위력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면 예. 사실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갔다는 주장이어서 그것이 그동안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것하고 맞느냐 이런 부분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김지은 씨 변호인 측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. 김 씨가 불안 심리로 인해서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닙니까?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그 보게 되면 예. 그 이미지 자체가 그 마치 그 도발적 행위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또 평상시에 그 행실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본의 아니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불공정하다. 더군다나 그것이 바로 그 2차 피해자화다. 또 더군다나 그 당사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그 입원 치료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누라 비서 같다라고 하는 뭐 증언이라든가 홍조를 띄어서 애인으로서 도지사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 또는 그 귀여운 척 한다. 뭐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이 그 성폭행이 있기 전후에도 기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도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도 아주 자유스럽게 털어놨다. 뭐 이런 그 증언도 결국은 개인의 그 캐릭터에 대한 뭐 일방적인 그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미지의 손상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기본 그 구조 자체가 그 김지은 씨가 그 증언을 할 때는 비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제 있었던 4차, 5차 공판에서는 공개였기 때문에 언론에 더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그 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
그 김지은 씨 측에서는 검찰 측의 그 증인은 2명에 불과했고 지금 안 전 지사의 그 증언은 7명이나 그 됐습니다. 예.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개 비공개도 구조적으로 달랐을 뿐만이 아니고 예. 증언자 수의 내용도 그 달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 2차 피해자화의 우려가 분명히 그 있지 않는가.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상당히 뭐 중요한 역할을 좀 정리하는 역할 뭐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더 앞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이 앞으로 재판은 뭐 집중 심리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. 어떤 경우에 좀 집중 심리를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너무 시간을 길게 끌면서 그 언론이나 국민이 계속해서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예. 그 쟁점을 미리 정리를 해서 단기간에 끝내도록 하자.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법원과 관련된 그 절차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이었고 특히 미투 폭로가 그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었고요. 그래서 집중 심리를 지금 하게 되었고 이제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 다 마쳤으니까요. 16일 날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감정 증언을 하게 됩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일이죠. 네.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이라던가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출했던 뭐 진술서라던가 이런 것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구 말이 이때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따져보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업무상 위력관계와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정되기가 어렵고 입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다.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예. 재판 선고는 그러면 다음 달쯤에는 나올 수 있겠죠? 그렇죠.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예.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. 사실 법원이 7월 말과 8월 초가 휴정기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때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휴정기를 좀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때 할지 아니면 그거 좀 지나고 나서 할지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? 선고 전망은요?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이용혁 교수님은 근데 예. 이게 지금 똑 떨어진 증거가 없다 보니까 예. 애매할 때는 소위 말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그 법언이 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입증 책임은 지금 현재 검찰에게 그 있는 것 같은데 예. 그 과연 구체적인 증거로서 과연 판사의 심증 형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할 수가 있는 따라서 그 감정 증인의 도움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결국은 이제 검찰의 그 책임이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 전 지사가 뭐 유리한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그 상황이 그 미묘한 그 상황이고 설령 애정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정말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. 그리고 피해자 지금 김지은 씨가 그 16시간에 걸쳐서 비공개로 신문을 받았습니다. 예.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일관되고 진술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판사의 심증 형성을 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겠죠. 예, 그래서 예. 결국은 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.